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가치세 신고는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이 원래 신고 기한인데 이번에는 1월 31일까지 연장됐죠. 물론 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오늘은 그 댓글로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댓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댓글에서 답을 드리는데 이게 모든 댓글에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댓글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질문하신 댓글 전체는 아니고요. 최근에 한 3일 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워낙 많아서 빨리 말씀을 좀 빠르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요.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자 번호가 없다는 말씀이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화면에서 여기 화면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가 안 뜬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자 등록증 자체가 없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시고요. 아니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안 떠 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그인 자체를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수입이 100만 원도 안 됐다면 무실적 신고해도 되나요?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무실적 신고라는 건 매출 매입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그러니까 매출이 끊겨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되게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고요. 세금까지 납입했는데 매입이 잘못돼가지고 신고를 다시 했대요. 근데 이제 이미 납입했던 세금은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도 이제 답글이 달려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신고 자체는 몇 번을 신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는. 근데 이제 이미 세금을 납입했는데 줄어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을 냈는데 다시 신고를 했더니 50만 원이더라. 그럼 5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부가세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뭐 한 2월 중순 이후 2월 말 뭐 요 정도 수준에서 환급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환급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통화를 한번 하시면 그거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카드로 그러니까 뭐 이 카드 회원 번호가 뭐냐고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 사업자 등록카드 입력하는 화면에서 그 등록돼 있지 않은 일반 다른 카드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화면이죠. 여기 신용카드 할 때 여기 그 밖에 신용카드 입력하는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카드 회원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통 우리 그 카드 번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통 한 16자리 정도 되죠.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이 기본으로 떠 있지 않은데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을까요? 이게 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10,000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공제를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10,000원이 공제가 돼요. 근데 아예 세액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공제할 세액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0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도 역시 0으로 떠 있겠죠? 그리고 신규 사업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12월까지 8개월 동안 매출액이 3,700여만인데 이걸 12개월로 환산한 5,500만 원을 어디에다 입력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건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들은 그 납부 면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고를 할 때는 환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기 이 매출액 이걸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 불공제는 하나씩 선택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 변경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죠. 이거에서 변경을 할 때 여기에 클릭을 한번 하고 이쪽에서 변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시는 뭐 이런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화면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다 선택하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변경을 하시려면 뭐 이렇게 파일로 생성해가지고 업로드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이거를 하나하나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공제인지 불공제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불공제들이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골라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니까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공제를 공제로 바꾸는 품목이 많은데 한 번의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업종이 전자상거래인데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계산서도 면세로 발급했습니다. 부가치세 신고하는데 영세율 서식을 채우라는데 수산물 가공인데 어디다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일단은 혹시 사업자 등록증상 면세 사업자가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부가치세 신고를 안 하셔야 되고요. 과세 사업자인데 면세 매출이 있다 그러시는 거면 여기에 영세율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영세율 서식을 채우라는 건 여기 매출에서 영세율 매출을 입력하셨기 때문에 영세율 서식을 채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면세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이거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달라요. 그래서 면세 상품 판매는 면세 수익 금액에 입력하셔야 돼요. 매출이 너무 적은데 신고서 제출을 하니 납부할 금액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7월부터 얼마 되지 않고요. 부가세 납부 면제라고 뜨면서 계산서상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뜨는 게 맞는 건가요? 하시는데, 이거 신고하는 화면에서는 납부해야 될 금액이 뜰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고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 납부 면제의 경우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되는데 신용카드 조회를 누르니까 조회 결과가 없다고 뜨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홈택스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신고자 분의 화면을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뭐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매출 쪽이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자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이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하셨으면 여기에 조회 결과가 안 뜨겠죠.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하셨다 그러면 이건 건건히 일일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식당을 하셨는데 동업으로, 근데 세무서에서 1,490만 원 예상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는, 요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죠.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요. 뭐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세금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매출의 규모나 아니면 신고할 때 공제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는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뭐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건물주에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으셨다는데 월 얼마씩 4개월 분인데 매수는 4장이고요. 이렇게 합한 금액으로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이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력할 때 뭐 4장이 같은 사업자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가지고 한 번에 매수 4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건마다 하나씩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 뭐 무방해요. 4월에 오픈해서 매출 8,800만 원이 나왔고 매입이 3,400 정도 되는데 세금이 0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모르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공제가 됐는지 뭐 이게 0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이상 가지고만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공제나 다른 것들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현금영수증 공제 시 상가부동산 복비를 받았는데 사업자가 안 나온 관계로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만약에 소득공제,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있고요. 보통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자들이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지출증빙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지출증빙용으로 바꾸고 싶으면 지출증빙용으로 바꾸는 신청을 하셔가지고 변환시키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가 전부 0원으로 뜨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매입 쪽에서 사용하셨다 그러면 여기 0원으로 뜨면 안 돼요.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0원으로 뜨겠죠. 조회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 밖에 신용카드로 건별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요금을 출금되는 것은 어디에 입력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건에 대해서 어디에 입력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할 때 손익계산서에 비용 항목에서 구분하는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증빙별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비용이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입력하는 거고요. 카드다 그러면 카드에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이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임대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A 임차인이 8월 10일까지 있었고 B 임차인이 9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있었고요. C 임차인은 11월 10일부터 현재 이렇게 돼 있을 때
B 임차인은 신규 종료 중 어떻게 공급가 명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신규를 선택하시고 9월 2일자가 입주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퇴거일을 11월 10일로 조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납부를 어째야 될까요? 이건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고요. 그러면 환급 계좌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로 간이과세자가 나오게 되면 아마 오류뜰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게 0으로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요. 기하의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출세액 합계 범위 내에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좀 전에 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공제세액이 많은 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뺐을 때 0까지만 되죠.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림창이 떴다 그러면 이 알림창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아마 이 차액을 자동으로 0원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10월에 예정고지로 480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 1월 부가세 신고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정고지 세액을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고도움 서비스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예정고지로 납부했던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사업자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까먹고 등록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기간이 중간에 떴단 얘기죠. 6개월 동안. 이런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그 쓴 카드 회사에서 내역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칸에 기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에서 그 밖에 신용카드 있거든요. 여기 명세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건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도우미로 얘만 누르는 경우는 틀릴 경우는 없겠죠. 신고 도우미를 이게 세금 비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보통은 뭐 틀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항목들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아마 틀릴 경우는 없겠는데, 이게 100%라고는 할 수도 없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거니까 일반 신고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차이가 뭔가요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요거 정도는 찾아보셔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매출 쪽에서의 의미의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면세 사업이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러면 뭐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처럼 과세 사업 쪽에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매입 쪽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아예 그거는 구매할 때부터 부가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들 중에 최근에 올라온 댓글인데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외에도 다 답변을 못 드린 댓글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댓글로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많으면 댓글에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던지 뭐 이렇게 중간중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